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오늘과 같이 계속해서 연거푸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여전히 상한가를 찍는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파악하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지금 이 종목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든든한 지원군이죠. 오사무의 파트너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까지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한 간략한 한 말씀 해주시고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지금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번 주에 발생하는 충격은 어느 정도 시장에 선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발 충격이 주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두 가지 충격이 주어졌죠. 소비자 물가지수의 예측치보다 더 높은 결과. 두 번째로는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 두 가지의 충격이 나왔죠.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기다리고 있는 건 이 세 번째가 충격이 될지 아니면 장을 들어올리는 효과가 될지 이제 그걸 지켜보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제 FOMC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금리 인상 우려였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가 FOMC 발표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가 예측하는 범위대로 75bp의 금리 인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예측치 내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보다 더 낮게 결정이 된다면 더 시장은 더 환호할 수 있겠죠. 물론 1%에 대한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 다우지수와 S&P 500이 소폭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은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 왜 나스닥이 지지를 받고 있고 다우지수와 S&P 500이 소폭 하락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인사 한 말씀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요.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스트리밍과 함께 채팅창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함께 소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계속해서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입력해서 적어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유사수 신행이나 투자 상담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앞서 살펴봤던 시장 상황 점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80선을 무너지면서 오늘 좀 약세장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이 미국의 뉴욕 증시 나스닥을 제외한 다우와 S&P 500 지수 하락을 하면서 이 혼조세 영향 탓인지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뉴욕 증시 FOMC를 좀 앞두고 긴장을 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파트너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장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의 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보다는 현재로서는 주봉을 보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120주 라인을 깨뜨리면서 이제 우려감을 증폭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0주선에 닿은 그런 모습이죠. 나스닥은 지금 200주선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전일에는 좀 상승도 하고 하락하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 200주선 자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200주선을 지키면서 마감했다는 것. 그럼 다우존스 지수를 보게 되면 120주선을 하회하고 200주선을 아직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완성하려면 이 자리를 터치하는 것이 좋고 굳이 이 자리를 터치하지 않고 반등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꼬리를 단 반등입니다. 아래 꼬리를 단 반등이 나왔을 때는 굳이 200주선을 터치하지 않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차트도 200주선에 도달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S&P 500과 다우지수가 200주선을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완성하는 모습일 수 있으나 그 자리를 터치하지 않고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꼬리를 단 반등이고 나스닥이 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기술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는 나스닥이 200주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먼저 반등을 하게 되면 형님인 다우지수가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이제 시장의 충격을 전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발생하는 이슈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이죠. 금리 인상 결정. 이제 16일 날 새벽에 발표하는 금리 인상 그 결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금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 이전에 시장을 충격을 주면서 변동성 확대했다라는 것은 이제 만기일 앞서서 결제를 많이 했다라고도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당일에는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밤 나스닥 지수 또 이 200주선을 지키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살펴볼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차트의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나스닥처럼 어떤 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은 240주선입니다. 미국은 이제 200주선을 주로 사용하고 우리나라 좀 240주선을 좀 사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 공휴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공휴일이 더 많아서 쉬는 날이 많아서 200주선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240주선인데 240주선은 무려 주가 이제 4년 8개월의 평균입니다. 주가 지수의 4년 8개월의 평균이라서 이 자리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혹시 하회를 하더라도 바로 이 자리를 지켜낼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120주선에서 횡보를 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240주 라인은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240주선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제의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의 연장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아래에서 0.5% 1% 사이에서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번 주 금요일 날 확인하면 되겠지만 저는 이 금요일 날 240주선을 지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금요일 날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수요일 날 저는 240주선 지켜낼 가능성이 높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 됐을 때에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240주선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이 금요일 날 하방의 경직성을 지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예측을 하되 예단은 하지 말자고 하고 있죠. 네. 예측은 어디까지나 전망치거든요. 240주선 지켜낼 것이라는 기대치. 그래서 지켜내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아래 꼬리를 다는 거예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240주선 위에 안착을 했을 때 그때는 오후장에서 종가 베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입니다. 약간의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를 견지하더라도 금요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서서히 이제 베팅에 접근해 보는 그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죠. FOMC 발표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금요일 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전에 네. 금리 인상 결정의 결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이 금요일까지 FOMC 회의와 미국의 선물 시장 만기 옵션까지 확인을 하신 뒤 아래 꼬리가 달리고 이 하방의 경직성이 확인될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여기까지 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오늘의 상승 종목, 이 탑픽 종목 5가지를 살펴보고 더 나은 수익의 전략을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위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의 5위 진바이오텍입니다. 네, 진바이오텍이 오늘의 5위 종목이었습니다. 진바이오텍 오늘 좀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곡물가 인상 속에서 진바이오텍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세도 살펴볼까요? 네, 현재는 7.23%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린 모습인 것 같아요. 시초가는 5,530원, 장중의 고점은 6,210원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5,920원 라인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7%의 상승세. 네, 계속해서 곡물 가격이 인상을 하는 게 좀 우려가 되는 모습인데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인가요? 사료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대표적인 사료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었죠. 네. 월요일 날 안내드렸던 종목이 한일사료거든요. 한일사료, 네. 한일사료 급등하고 어제 또 급락을 하고 네. 오늘 다시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왔다 갔다 예, 하는 왔다 갔다 모습이네요. 변동을 보여주는데 네. 이 곡물 사료주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진바이오텍은 하나의 기대치가 있지만 사료주 내에서 기대치가 있지만 네. 저는 곡물 사료주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진바이오텍은 이제 사료주에서 각광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회사죠.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끼부림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네. 끼부림. 그러니까 끼부림이 있는 주가가 급등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진바이오텍은 최근에 급등을 2번의 형태를 보여주고 눌러주다가 이제 3번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례가 되어서 5위 종목으로 제가 꼽았는데 자, 이제 사료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곡물 사료 종목이 월요일에 급등했고 어제는 또 급락을 했잖아요. 곡물 사료주가 이제 급등을 하는 배경에는 국제 곡물가, 사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내의 사료의 비축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이틀치만 있다. 비축분이 이틀치만 있어서 축산업계가 이제 울상을 짓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사료가 이제 급등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가격을 정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료주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하나를 더 봅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하고 있죠. 금리 인상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물가를 잡는데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먼저 잡아야 될 게 고유가입니다. 고유가, 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해서 증산을 촉구하게 되고 그러면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겠죠. 그렇게 되면 이 곡물 사료 주가도 하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지금은 곡물 사료주의 장기전으로 보지 말고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차익 실현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인플레이션을 잡았을 때, 인플레이션 잡아서 고유가가 마감을 하고 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러면 곡물 사료주도 하락을 하면서 곡물가도 국제 곡물가도 하락을 하겠죠. 그다음 봐야 될 이슈가 뭐겠습니까? 그다음 봐야 될 것은 이제 기후 이상과 관련된 겁니다. 기후 이상, 특히 가뭄 그리고 홍수 이런 기후 이상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 되죠. 기후 이상이 많이 발생하는 때가 7월 달, 8월 달입니다. 그때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힌트를 드리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시도가 되어서 고유가가 이제 마감을 하고 곡물가도 하락을 했을 때 곡물 사료주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는 또 매수로 접근해야 될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진바이오텍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바이오텍 끼부림이 2번 나왔다고 했죠. 곡물 사료가가 급등을 했을 때 다른 사료주와 마찬가지로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6%, 7% 상승이 나오는데 이런 패턴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도를 염두할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가 되겠죠. 상승을 했을 때 추세 연결선에 상단에 부딪히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윗꼬리를 달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걸어놓지 않으면 윗꼬리 달리기 직전에 매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을 해서 또 윗꼬리 달고 밀릴 수가 있으니까 진바이오텍은 단기 관점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료 관련주로서 진바이오텍 후발주자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시면서 여타 앞으로의 다가올 또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인플레이션에만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만 기후 환경에 대한 위기에도 진바이오텍이 또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탑픽 종목 오늘의 5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4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4위 글로벌 SM입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4위는 글로벌 SM입니다. 네, 저는 좀 생소한 기업인데요. 패스너를 하는 기업이라고 이 전자 관련 기업인데 사실 정확하게 어떤 기업인지 모릅니다. 전문가님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소형 정밀 네. 나사를 만드는 회사예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기차 관련 종목인데 자, 글로벌 SM은 네. 중국 기업입니다. 국내 네. 상장 중국 기업이에요. 근데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인데 오늘 왜 급등을 했을까요? 왜 급등을 했죠?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소식 때문입니다. 아, 네.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소식이 들리면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네. 상승은 전체적인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SM이 독보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소식과 더불어서 전기차와 관련된 거죠. 전기차에서 좀 답을 찾아야 될 겁니다. 좀 글로벌 SM 이제 흐름을 보고 네. 그다음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몇 개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 글로벌 SM이 좀 독보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이고요. 16%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실체가 뭐라 그랬죠? 네, 중국 봉쇄 완화. 대한 주가와 이슈. 거래량 중에 아, 실체. 거래량입니다. 네, 거래량이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글로벌 SM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SM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고 전기차와 관련돼 있고 소형 정밀 나사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좀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자, 거래량이 실체입니다. 주가는 그림자이고 거래량을 보세요. 6월 달에 폭증을 했죠. 거래량 폭증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상한가도 갔죠. 그때도 중국 상해 봉쇄 해제 소식 5월 31일자에 상한가를 갔어요. 6월 달에 이제 상하이 봉쇄가 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를 시연한 다음에 그다음에 눌렸죠. 그럼 이 차트는 아주 쉬운 차트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하는 이 자리 있죠. 이런 자리. 제가 표시한 자리가 네. 바로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이에요. 아, 네. 이런 데를 이제 우리가 매물대라 부르거든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거예요. 예.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선행 스팬 자리는 매물대 자리다. 네. 앞서 많이 거래가 되었던 것을 앞으로 끄집어와서 선행 스팬이라고 표현을 한다. 네. 그리고 특히 평평할수록 저항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평평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가격대에서 계속 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흔적이에요. 흔적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할 때 여기서 저항에 부딪혀 밀렸죠. 네. 그러니까 항상 매도를 잡을 때 어디서 매도를 잡아야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가가 밀렸고 바닥까지 왔는데 바닥에서부터 이러한 이렇게 추세 연결선 하방에서의 지지력을 갖고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전에 갔던 저항, 이 저항 때는 이제는 써먹었기 때문에 이 저항은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죠. 한 번 갔던 저항은 다음 갈 때는 저항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럼 주봉으로 봐야겠죠. 글로벌 SM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에 60주선의 저항을 부딪히고 이제 밀렸습니다만 이 주가는 이제 60주선의 저항을 넘어섰을 때 위로 저항이 없죠. 이제는 저항이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글로벌 SM은 국내 상장 중국 기업에서 좀 실적이 두드러진 종목이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88억이고 1분기에 17억. 올해도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499억이에요. 네. 제조회사는 있죠. 영업이익에 최소 10배를 곱하세요. 최소 10배. 영업이익의 10배. 최소 그럼 10배. 비슷하게 나온 거 예. 아닙니까? 그럼 15배 정도는 그냥 적정 정도로 보고 20배 이상 되면 좀 고평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80억 정도의 그냥 단순 계산을 10배를 곱하면 800억. 800억. 예. 시가총액 800억도 갈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저평가되었던 저평가되었죠. 종목이네요. 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저평가된 회사들이 또 있어요. 어떤 기업이죠? 윙이푸드라는 종목 볼게요. 윙이푸드. 위니푸드. 윙이푸드. 푸드가 네. 있으니까 당연히 윙. 네. 먹거리 회사죠. 그렇군요. 먹거리 회사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요. 네. 국내 음식료 업종의 주가 상승이 컸잖아요. 네, 최근에 많이 컸죠. 네. 영업이익이 작년에 220억 나왔는데 1분기에 65억이에요. 그럼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1분기가 65억이니까 65. 4분기까지 하게 되면 곱하기 대략 4를 하게 되면 24, 20, 예, 250억. 240억에서 250억 네.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0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적정 시총을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200억 단순 영업 계산. 곱하기 10이라고 10만 하면 하셨어요. 2천억 정도. 네. 2천억 정도 가도 되잖아요, 이 회사가. 네, 그럼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도 787억밖에 안 돼요. 엄청 저평가네요. 저평가된 회사죠.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느낌이 있어요. 소외된 느낌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글로벌 SM 그리고 윙이푸드 이런 두 종목 정도는 중장기 관점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상패만 안 되면 되죠. 상패만 안 되고 네. 국내 진출했다가 도망만 안 가면 되겠죠. 상패되거나 도망만 가지 않는다면 중장기로도 이런 종목들은 괜찮다. 글로벌 SM은 전기차의 메리트, 윙이푸드는 음식료의 메리트.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중국 관련하면 또 뛰어가는 종목이기도 네. 하겠네요, 둘 다. 주가 상승이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있지만 네. 컬러레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저도 처음 네, 들어보는 컬러레이. 기업이네요. 이 종목은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293억이었어요. 올해 좀 부진하긴 합니다. 1분기에 32억인데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1분기 32억이면 올해 추정은 120. 얼마죠? 120억 이상 되겠죠. 네. 근데 시가총액 그럼 적정 시총은 1,200. 네, 1,200억 시가총 네. 가도 되는데 네. 시총이 55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네, 또 저평가된 종목이군요. 그럼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역시나 중국 봉쇄에 대한 중국 봉쇄도 이야기와 화장품 관련해서 네, 화장품 색조가 잘 관련해서 보이죠.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그렇죠. 화장품 관련주가 그만큼 띄워지지 않았죠. 그렇네요. 엔데믹 수요에 대한 기대치만큼 네. 글로벌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항공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음. 또 이제 엔데믹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네. 마스크를 벗지 않죠. 아직 실내는 맞습니다. 유효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부진을 겪었다라는 거. 컬러레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말 극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주가 하단에서의 매수 접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컬러레이는 1,000원대 초반에서는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 이 세 종목 보시고 네. 국내 상장 중국 기업에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뒷받침되는 종목 글로벌 SM 그리고 윙이푸드, 컬러레이가 있다는 거. 오늘은 글로벌 SM 말씀을 드렸고 주봉의 60선 돌파 관점으로 보니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글로벌 SM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이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평가된 종목 두 종목을 더 알려주셨고요. 하나는 윙이풀드, 하나는 컬러레이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중국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글로벌 SM이 상승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완화가 된다면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겠네요. 네, 이렇게 탑4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3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3는 뭘까요? 오늘의 3위 에드바이오텍입니다. 네, 오늘의 탑3는 에드바이오텍인데요. 에드바이오텍, 이 면역 항체 선별의 이 기술이 확립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제약 바이오주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4% 급등세 6,400원 지나가고 있는데 장중에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네요. 7,250원에 고점을 찍고 현재 좀 윗골이 단 모습이지만 그래도 13%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자도 그렇고 최근에 좀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개별 종목의 좀 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에요. 에드바이오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남겨주시죠. 자, 바이오가 있거든요. 그럼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바이오 하면 약. 네, 그렇죠. 네, 약이 제약, 떠오르죠. 네. 바이오가 붙었어요. 근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진바이오텍 있죠. 네, 바이오텍이 붙었죠, 뒤에. 네. 텍은 테크죠. 기술. 네, 네. 진바이오텍이 어떤 기업이었죠, 아까? 진바이오텍이 앞서 사료 관련된 사료죠. 기업이었죠. 그러면 이 회사는 그러네요. 어떤 회사일까요? 제약 아니었습니까? 바이오텍이에요. 텍, 기술. 역시 기술이 들어간 바이오? 진바이오텍처럼 네. 사료 기업이에요. 이 종목도 사료 기업이군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재료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이 회사가 이제 사료 기업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동물 의약품 제조인데 이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인데 동물에 적용했던 것을 인체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는 부분에서 기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료에서 동물에게 이제 면역 체계가 강화되면 그 사료를 먹는 동물은 또 면역 체계가 강화되겠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재료가 있는 겁니다. 사료, 그다음에 동물 의약품에도 이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면역 플랫폼.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좀 이제 지분 관계가 좀 복잡한 것이니까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좀 복잡하니까. 어떤 거냐면 이 회사가 이제 카나리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카나리 바이오. 이제 두얼물산입니다. 예전에 두얼물산. 이제 한일 사료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 전에
주가가 급등했던 게 현대사료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현대사료가 급등을 하고 좀 주가가 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현대사료와 두얼물산이 이 현대사료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요. 두얼물산이. 네. 근데 이제 이게 바이오로 바뀌거든요. 네. 바이오로. 그러면서 두얼물산이 이제 상장을 추진하는데 상장을 어느 회사와 합병을 하냐면 온코퀘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온코퀘스트라는 회사와 이제 합병을 해요. 온코퀘스트는 난소암의 그런 그 치료제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온코퀘스트와 합병을 하면서 우회 상장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네. 그런데 이 에드바이오텍이 온코퀘스트의 지분을 4%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코퀘스트가 옛 두얼물산의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아마 50%가 넘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옛 두얼물산의 지분을 2%를 에드바이오텍이 갖게 되죠. 바로 이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입니다. 네. 세 가지 재료, 첫 번째 사료에 대한 거, 사료주가 오늘 오르니까. 네. 두 번째로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면역 플랫폼이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로는 온코퀘스트와 관련해서 난소암 치료제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의 지분 가치 부각. 그래서 에드바이오텍은 이 세 가지 재료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네. 지분 가치의 부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에드바이오텍은 실적은 좀 부진하죠. 영업이익이 손실이거든요. 그렇군요. 작년도에 마이너스 15억, 그리고 1분기에 마이너스 8억. 그래서 이것만 보지 마시고 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 온코캐스트 지분 가치, 옛 두얼물산에 대한 카나리스 바이오에 대한 그런 지분 가치에 대한 그런 부각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 에드바이오텍의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숙여서. 그럼 여기서 움직였을 때의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죠? 전에 선행 매물대. 매물대가 여기 어디예요? 이게 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선. 네. 이 자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냥 쉽게 구름층이라고 보세요. 구름층. 네, 구름층 상단.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네. 그럼 여기를 매도 목표가로 잡고 가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도 목표가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직 단기 매도 목표가에 네. 아직 안 오는 것 같은데. 구름층이 왔어요. 아, 안 왔어요? 왔네요. 왔죠? 지금 뒤에. 네, 구름층이 왔기 때문에 네. 단기 매도 목표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가는 5,790원이었어요. 5,790원. 3%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급등이 나왔는데 29%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자리까지 왔었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매물대의 저항대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거죠. 네, 일단 원칙, 원칙이네요. 일단 그 자리를 놓쳤으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제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두 번째로는 여기 241선, 세 번째로는 추세 연결선 상단 이렇게 보는 겁니다. 1차 이제 매도 목표가에 도달했고 두 번째는 이전에 241선을 한번 넘어섰다가 밀렸죠. 네. 그래서 241선은 좀 저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매도 목표가를 추세 연결선 상단까지 보고 대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코캐스트와 옛 두얼물산에 대한 그런 지분, 이 이해관계 때문에 지분 가치에 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 연결선까지에서의 매도 목표를 잡아도 무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에드바이오텍까지 설명 자세히 남겨주셨습니다. 온코캐스트와 우리 두얼물산의 지분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오늘의 2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2위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네, 미코바이오메드 하면 요즘 떠오르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좀 각광을 받았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의 시세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27.31% 네, 상승 많이 한 모습이고요. 오늘 장총판 시초가는 10,000원이었는데 고점이 12,650원까지 거의 장중에 상한가 가까이 터치를 한 모습이었네요. 12,350원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27% 가까운 급등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이슈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때문에 급등을 역시나, 했어요. 네. 앵커님은 원숭이 두창의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벌써 아프리카, 유럽까지 넘어왔으니까 아시아도 네. 금방 넘어서지 않을까요? 예, 원래 이제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유럽을 거치면서 미국에도 상륙을 했어요. 네. 아시아에는 아직 상륙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시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죠. 있죠. 네.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인체의 접촉에 의해서 네. 확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공중에서의 그런 바이러스로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와 같은. 환자와 네. 접촉하지 않은 의사들이 감염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보고 다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그렇네요.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너무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이 너무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는 진단 키트가 많았죠. 그랬죠. 여러 종목이었죠. 네. 그런데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진단 키트는 아직 없죠. 이 종목이 유일합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미코바이오메드가 이미 진단 키트를 만들었나요?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진단 키트를 만들어 놓은 회사예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미코바이오메드 이 종목 우리 노란톡방에서 거래했던 종목이에요. 그랬군요. 네, 사실 이 종목 물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샀었거든요. 네. 여기서 샀다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물렸었어요. 오늘 탈출했습니다. 오늘 네. 탈출의 기회가 있었네요. 오늘 상한가 와서 이제 탈출을 했죠. 탈출을 했는데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상한가 근처에서 이제 매도를 했으니까 눌리면 좋겠어요. 이제 매수의 입장에서는 제발 눌려라. 왜 그러냐면 주봉을 보게 되면 상승 여력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구름층 자세히 보시면 이전에 윗골이 달렸던 이 자리가 있죠. 네. 이 자리가 구름층 아래죠. 그죠? 이때 보시면 여기가 구름층이에요. 여기가 구름층이잖아요. 네. 이제 구름층은 선행스팬 자리로 표현이 되는데 선행스팬 1이 있고 선행스팬 2가 있어요. 선행스팬 1과 2의 차이는 있습니다. 선행스팬 1은 9, 26이 표시되어 있고 선행스팬 2는 5, 2, 26이 표시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52개의 캔들과 26개의 캔들. 그냥 네. 그 52개와 26개의 캔들이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앞서서 봤을 때에 길게 봤을 때에 매물대를 만드는 자리가 5, 2, 26 자리예요. 거기가 이제 선행스팬 2가 되는 거고 네. 선행스팬 1은 9, 26이죠. 네. 그러니까 9개의 캔들, 26개의 캔들 이러한 평균적인 네. 자리를 매물대로 표시하는 것이 선행스팬 1이에요. 네, 조금 더 단기적이다. 그렇죠. 단기적인 그런 매물대의 자리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은 시간이 걸리니까 짧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선행스팬 1 자리를 터치하고 밀렸던 거예요. 그럼 선행스팬 2가 위에 있죠. 네. 선행스팬 2 자리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스팬 1 자리에서 터치하고 밀렸다가 다시 급등하면서 구름층 안에 들어오고 선행스팬 2 자리까지 노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한 입장에서는 제발 눌려라. 왜냐하면 매수를 했을 때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유일한 진단 키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이게 이제 천연두와 관련해서 천연두와 원숭이 두창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천연두 진단 키트가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진단 키트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백신이 있겠죠. 백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백신하면 쌍두마차. 백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백신은 미리 방지하는 맞추고 것이고 싶은데, 네. 미리 방지하는 것이고 약이 그렇죠. 있겠죠. 걸렸을 네, 때 치료제가 있어야 있겠네요.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봤을 때에 세 가지 측면에서 보잖아요. 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이렇게 보죠. 그래서 네. 이 원숭이 두창도 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이렇게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백신과 관련하고 또 치료제와 관련한 기업이 또 따로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백신과 관련된 것은 좀 아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치료제와 관련해서 대두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파미셀이 있고 진흥생명과학이 있고 네. 그리고 이 치료가 혈청 치료가 좀 좋대요. 이것은 그래서 혈청 치료제와 관련된 네. 녹십자 MS 최근에 그리고 또 이슈가 됐었죠. 시노팩스. 네. 녹십자 MS 차트를 볼게요. 네. 녹십자 MS도 급등을 했을 거예요. 자, 보시면 급등했죠. 장중에 21% 급등하고 현재 12%의 상승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녹십자 MS도 상승이 좀 남았다라는 관점입니다.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상승 추세 연결선까지 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그리고 시노팩스도 혈청 치료와 관련된 그런 종목. 오늘은 얘가 급락을 했네요. 그 전에 올랐죠. 네. 시노팩스가 어제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좀 대응이 되고 있죠. 시노팩스는
여러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단지 혈청 치료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여러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도 봐야 되고 특히 수처리에 아주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올해 아까 기후 이상과 관련해서 홍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홍수와 관련해서 수처리 관련 그런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자 진단키트, 미코바이오메드, 네. 치료제 관련해서 노시점에스, 파미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대응하면 좋겠고 백신 관련주는 이따가 짚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백신 관련주는 이따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소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이죠. 오늘의 2위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1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종목은 뭘까요? 오늘의 토픽 1위 종목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TS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GD가 광고를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탈모 샴푸와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로 또 기억을 해요. 최근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네요. TS 인베스트먼트 오늘자 26.67% 급등세 보여주면서 현재 가격 3,61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고점이 더 있었고요. 장중에 상한가 가까이 또 터치를 했던 것 같아요. 3,705원이 고점이라고 하니까요. 현재 고점에서 크게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정말 급등과 급락을 좀 오가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끼가 많나요? 끼가 많죠. 네. 그건 제가 하나 이제 좀 짚어드릴게요. 네. TS로 시작되는 회사 TS 인베스트먼트가 있고 TS 트릴리온이 있거든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TS 네. 트릴리온이랑 헷갈렸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네. 이럴 때 이제 시청자분들 귀에 딱 꽂힐 거예요. 네. TS 여러분. 트릴리온이 이제 탈모 샴푸와 관련된 그렇군요. 종목이고 TS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관련이겠네요. 잠재적 네. 투자자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그렇네요. 그래서 FI라고 부르죠. Financial Investor예요. 잠재적 창투사. 네, 창투사 기업이군요. 투자를 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제 이야기에 현혹돼서 트릴리온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관련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이 TS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파트너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앵커님 말씀해 주셔서 TS 트릴리온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차트를 네. 먼저 TS 트릴리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S 트릴리온은 샴푸를 만드는 회사인데 끼가 있었어요. 이 회사도. 1월 달에 이렇게 끼가 있었어요. 왜 끼가 있었을까요? 탈모와 관련된 거예요. 네. 탈모. 당시에 이제 탈모 치료제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탈모 샴푸도 부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던 거고 TS 트릴리온은 어제 급등을 했죠. 어제 급등을 했어요. 먼저 했네요. 예, 이미. 27%나 급등을 했어요. 그렇네요. 탈모 샴푸로서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TS 트릴리온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작년까지 영업 적자였거든요. 네. 점차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바닥에 있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는 유효한 겁니다. 말씀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TS 감사합니다. 트릴리온도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TS 이 인베스트먼트와 상관은 없지만 네. 그래서 매수 관점에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님 정말 말씀 잘하신 거예요. TS 그룹 주는 아닌 건가요? 네네네. 전혀 아닌 거군요. 다음은 이제 TS 네. 인베스트먼트를 보겠는데 네. 이 회사가 급등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상장한 공구 우먼과 관련된 겁니다. 공구 네, 최근 우먼은 상장한 공구 의료 우먼. 회사죠. 네. 이 공구 우먼은 어떤 의료 회사인지 아시죠? 아니요, 잘 모릅니다. 특이 어떤 사이즈, 의미? 특이 사이즈에 대한 의류. 그러니까 아주 좀 빅 큰 사이즈 같은 사이즈? 경우는 네. 기성 제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특이 사이즈의 의류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군요. 공구 우먼이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 것은 바로 무상증자 결정 소식 때문이거든요. 무중 효과 때문에 점상한가예요. 시초가부터 상한가를 기록하고 안 빠지잖아요. 네. TS 인베스트먼트가 바로 이 공구우먼의 투자사입니다. 투자사가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럼 제가 왜 공구우먼을 소개 안 하고 TS 인베스트먼트를 소개하냐면 TS 인베스트먼트는 공구우먼에만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창투사로서 네.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랬겠네요. 투자에 대한 이익을 거둬들이는 그런 회사라는 거고 자, 신규 상장 종목은 고점 매도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근데 TS 인베스트먼트의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어떤 게 보이나요? 잘 보세요. 잘 어디에서 이제 매도 목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전고점이 정보 보시면 마지막으로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네, 구름층 어, 상단을 잡아야 그렇죠. 되는데 4,000원, 그렇죠. 200원, 500원 오. 네, 사이일 것 같습니다. 이제 하산하셔도 네, 돼요. 조금씩 많이 배워가네요. 저도 배우셨- 이제 네, 알게 되네요. 많이 배우셨어요. 네. 이 정도만 돼도 네. 이제 앞으로는 수익을 많이 거두실 수가 있게 돼요. 아, 드디어 이제 수익 보나요? 네. 주봉을 보세요. 네. 주봉. 주봉에서 봤을 때에 구름층 상단이 있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TS 인베스트먼트가 없는 이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TS 인베스트먼트 일봉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눌려라. 눌려라, 네. 내려라. 내려가라. 그렇죠. 네.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제발 눌려라. 이제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이 많이 띄어졌는데 네. 이 중간 정도까지만 와도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제발 매물대 아래로 좀 내려와라. 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봉에서 봤을 때에 이 구름층 하단까지 내려와주면 좋겠어요. 3,000원 초반이 되게 되면 네. 3,000원 초반이 되게 되면 사야 돼요. 땡큐 과연 하면서. 과연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종목이 어제 같은 어제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화요일 날. 그렇네요. 어제도 상한가를 시연하고 역시나 오늘도 공구먼 때문일까요? 네네네. 공구먼 때문이죠. 네. 우상증자 발표 때문에. 그러면 이 저가가 이제 2,090원이고 어제 상한가를 시연한 고가가 2,850원.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를 시연했던 자리 그 부근까지 여기까지는 내려와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한편으로는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 있던 자리니까 여기서는 혹시라도 하락을 하면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3,000원 초반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수를 해야겠죠. 이 종목은요. 그런 관점에서 제발 내려오기를 희망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매도 목표가는 주봉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주봉에 힌트를 드렸는데 이 가격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함께 좀 수익을 노려보시자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1위 종목은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공구먼에 투자를 해서 여태까지 좀 상승을 하는 종목인데 공구먼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 끝없이 계속해서 고점을 새로 갱신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더 자세한 매도 타이밍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히든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시간이에요. 준비하기 전에 저한테 좀 질문을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이미 지금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월요일 날 저희가 개편을 해서 지금 이 종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알려주셨던 종목이 있죠. 미래생명 자원 이미 어제 목표가를 도달했고 어제 또 빠졌다가 다시금 또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N자형 파트너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눈림목과 비롯해서 좀 상승했는데 추가 전략이 있으실까요? 이것부터 예. 좀 잡고 갈게요. 어제도 제가 네. 리뷰를 해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래생명자원을 봤을 때 어제는 제가 매도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도 자리가 이제 60일선 왔기 때문에 이미 저는 목표가를 8,200원 이상으로 설정을 해드렸죠. 그래서 8,750원까지 왔지만 매도 자리로 본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자리로 보냐는 거예요. 오늘은 다시 또 매수 자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다시금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또 상단 9,000원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현재로서 눌림목에서 매수 관점으로 그다음에 여전히 9,200원 또 이상이 되면 또 매도하고 이렇게 나오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미래생명 자원에 대해서 이미 수익 내셨지만 또 추가 전략 이야기해 주셨고요. 매수 관점으로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매도 타이밍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빠르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힌트를 먼저 좀 주시면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는 뭐냐면 네. 역시 원숭이 두창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또 좀 제약바이오 네, 원숭이 두창인데 아까 관련된- 제가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까 치료제랑 백신이랑 진단키트 네네네. 이 3총사가 있는데 네. 백신만 좀 이야기를 안 해주시긴 네,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바로 네. 원숭이 두창 유일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자, 유일한 백신. 앵커님 이제 중요한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코로나는 네. 감염을 하게 되면 감염되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근데 천연두를 생각하면 천연두는 어디에 가장 영향을 주죠?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제가 잘 몰라요. 피부에 피부. 영향을 네, 피부에. 그렇죠. 원숭이 두창이 바로 천연두와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피부 질환에 예, 피부 질환이 생기고 네. 또 이제 피부가 이제 잘못되게 되면 여성분들은 되게 곤란해지잖아요. 정말 안 되죠. 그러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까요? 백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까요? 치료제요. 그러세요? 아, 백신이요, 백신. 미리 맞아요. 그렇죠. 미리 아예 안 걸리는 게 낫잖아요. 선반영이 예. 안 예, 되어야 걸리면은 되니까. 네. 물론 이제 뭐 걸리면 큰일 치명상은 나니까. 적어요. 네. 치명적으로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걸리지 않는 게 걸리지 중요한 않는 게 거예요. 중요하니까 백신이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볼 네. 때는 백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백신 관련한 백신이 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역류성. 위 식도가 안 좋았을 때 네. 먹는 게 있어요. 또 숙취 해소도 있고 숙취 해소 음료 혹시 아시나요? 숙취 해소 음료. 네, 몇 가지 알고 있죠. 컨으로 지금 시작되는 게 있고 컨디션. 그다음에 헛개. 그렇죠. 네.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아, 그걸 많이 먹게 되는데 네, 그 회사는 컨디션 모르겠어요. 헛개를 만드는 회사. 바로 그 회사 지금 그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 회사가 뭘까요? 네, 그 회사가 바로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HK 오늘은 이노엔. HK는 이제 한국 콜마의 약자예요. 네, 한국 콜마의 콜마 그룹입니다. 네. 그룹인데 이 종목이 백신을 유일하게 만드는데요. 이전에 천연두 백신을 만들었던 회사예요. 근데 원숭이 두창에 천연두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일한 이 원숭이 두창 백신 관련주 이 종목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헛개 컨디션 관련 그런 숙취 해소 음료도 만들고 역류성 위식도 질환 치료제도 만듭니다. 이 부분에서 로열티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대량의 그런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 종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숭이 두창 백신 관련 종목이라 안내를 드렸죠. 근데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밀렸어요. 52,000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밀렸는데 그 자리가 바로 여기죠. 이 자리에서 밀렸죠. 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구름청 상단 자리. 그다음에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기준선 자리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준선 자리가 저항이 됐던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기준선 자리가 저항이 안 되죠. 네.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앞서서 이제 돌파해야 될 것이 일봉에서 봤을 때의 기준선 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일본 기준선 첫째, 두 번째 주봉에서 기준선 볼 수 있는 두 번째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HK노인을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진단 키트가 먼저 부각을 했죠. 아까 네. 비코바이오메드. 네. 그리고 치료제 관련해서 녹십자 MS가 부각을 했죠. 그랬죠. 근데 저는 이 백신 관련 종목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백신을 들여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보유를 하기 때문에 네. 3세대 백신에 대해서 맨 먼저 의뢰를 할 대상이 어느 회사냐? 바로 이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세대 백신까지는 만들었는데 네. 3세대 백신은 누가 만들까요? 다른 회사가 만들기보다 아마 이 회사가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HK이노엔에 저는 긍정적인 관점이다.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매수가는 41,500원 이하를 좀 잡아드리도 하고요. 네. 상승할 때 이제 44,500원 이상에서 매도 목표가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이 선반영을 해서 좀 HK 이노엔 알게 되었다, 선점을 했다라는 기분이 드는데요. 매수가는 41,500원, 또 목표가는 44,500원, 손절가는 39,000원이라고 합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유일한 원숭이 두창의 백신 관련주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어지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